자, 여러분, 네, 우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화면을 공유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신주에 대해서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주를 내가 인수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죠. 이게 신주 인수권입니다. 이 권리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 신주 인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 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 신주 인수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상법은 신주 인수권자가 신주 인수권 증서에 의해서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 이 증서가 있습니다. 증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면 되겠죠. 420조의 3, 1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420조에 3 보면 신주 인수권의 양도. 신주 인수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주 인수권의 교부가 있으면 된다. 그럼 신주 인수권의 증서가 있네요. 이 증서를 가지고 교부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 이 말입니다. 416조 5에 규정한 예, 경우한 경우 회사는 동저 6호의 정함이 있는 때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 인수권을 이제 타인에게 이제 주면 교부하면 양도할 수 있구나. 뭐 신주 인수권을 어, 양도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왜 잡혀놓지? 자, 그다음에 요건 보세요. 정관의 규정, 이사회가 신주 발행의 사항의 하나로 주주가 가진 신주 인수권을 양도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알았죠? 이게 4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만 양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죠. 제3자의 신주 인수권 양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신주 이수권부 사채 채권자는 이사의 정함에 따라 신주 이수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의 방법은 아까 우리 봤죠? 뭐 어떤 방법에 한다고요? 교부에 의한다. 증서의 교부. 교부하면 되겠죠?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신주 이수권 증서가 뭐냐? 자,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증서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돼요. 우와, 유가증권. 그럼 유가증권, 엄수표 같은 거. 그러니까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치가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럼 이 종이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A가 B에게 넘겼다. B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죠. 자, 제3자 신주 인수권에는 발행할 수 없다. 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은 유가증권이다. 발행 이사회가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권리추정력이에요. 권리추정력. 이,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신주 인수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고 청약 방법, 신주 인수권 증서에 의한다. 청약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주를 증서에 나와 있겠죠? 뭐 서류를 서면으로 뭐 투통을 써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와 있겠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침해했었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자, 신주 발행 무효소가 됩니다. 자, 기존의 주주를 무시하고 신주가 발행됐다. 아, 여러분이 주주인데 여러분은 완전히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배정하고 있다. 이때는 그 신주를 발행한 걸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이다. 자,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침해당한 주주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의 주주는 무슨 주주다? 네, 지겹죠, 여러분? 안 지고요. 한독 주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주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발행되는지 이 절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신주 발행을 이제 할 때 그 결정 사항은 이제 이사회가 합니다. 원칙은 이사회, 추천별 이사회가 원칙이에요. 결정 사항은 이제 뭐 신주의 종류와 수, 납입 발행 가액, 납입기일 이해됐죠? 네. 이제 뭐 발행 가액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인수 방법, 주주 배당할 것인가 제3자, 뭐 어떻게 모집 중 어떤 게 할 것인가, 현물 출자에 대해서, 현물 출자 아시죠? 별제 설립상에 대해서 어, 회사 설립 시와 달리 회사 설립 시와 달리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언제 할 것인가, 배정일 기준일 같은 거 언제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결정일 공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갖는다는 뜻. 이게 기존 주주에게 주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네. 그 뜻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된다. 양도했을 때 2주 전에 공고합니다. 실기주, 주식 양수인이 배정일까지 명의개설을 하지 않는, 우리 실기주가 뭐였어? 명의개설하지 않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 명의개설하지 않는 주주 명부상에 예, 구주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설하지 않아가지고 예, 기존에 A가 B에게 팔았어요. 그럼 주주가 누구야? B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명의개설야. 하지 않았어. 그럼 주주 명부에 A가 있잖아. 근데 얘는 내 신주가 발행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실기주라 한다. 자,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의 최고. 회사는 청약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 2주 전에 신주 인수권자에 대해서 청약을 최고한다. 알겠습니까? 사라고. 실권 예고부 청약의 경우, 모집 설립의 경우 지식에 대한 실권 예고부 최고와 달리 다시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청약할 필요 없이 청약 기일로 바로 실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모집 설립할 때 뭐야? 너 돈 언제지 안 내? A, B, 뭐, D, E가 있을 때 D, E 보고 너 돈 안 냈네? 언제지 내? 안 내면 너한테 실권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실권 예고부 납입 최고와 달리 실권 예고한다. 언제까지 돈 내라. 이거 하지 않고 그 기일 경과로 바로 실권된다 이 말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당연히 실권된다.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린다. 알았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신주 배정일 및 공고를 하고 이제 청약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청약을 했으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되겠죠. 인수합니다. 청약을 하겠죠. 청약과 배정에서 주식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주의 인수자는 물질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식 청약서에 서가지고 내가 몇만 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사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배정을 합니다. 그럼 출자 이행 이거 뭐야? 납입한다 이 말이지. 전액 납입해야 돼. 왜? 왜 그럴까? 확정 자본주의가 있더라. 상계 납입은 상계로 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이제 삭제됐습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실권은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때 인수인의 권리를 잃습니다. 설립시와 달리 별도의 시권 조사 필요 없이 납입기일 경과로 당연히 시권이 됐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응, 여기. 자, 그 다음, 현물출자 검사를 하죠. 법원의 선임한 검사인을 청구해서 회사 실시에 현물출자를 원시등간에 기재하는데 신주 발행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주 발행과 설립 시에 주식 발행의 비교를 보시면, 자, 보세요. 설립 시,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주식 발행, 신주 발행 증자 시 자본 증가를 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 상의 결정 기간 발기인의 전행 동의했어야 되는데, 이사회가 한다. 신주 발행은. 할인 발행은, 액면 미달 발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얘는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또 세 가지 요건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네, 요거. 자, 목표 달성 여부를 따지는데, 정관의 설립 시 발행 주식 수가 기재되므로 전액 인수 납입 요한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왜 그래? 확정 자본주의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안 되면 자본 충실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실제로 인수된 주식만 가지고 한다. 아, 이거 우리가 마감 발행이야.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100만 주 중에서 돈이 100만 주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98만 주도 없다. 나머지 2만 주 안 들어왔죠. 그냥 갑니다. 네. 급하니까 돈을 했겠죠. 실권은 미납으로 인한 실권만 있습니다. 얘는 미청량 미납으로 인한 실권. 근데 실권이 있는데 얘는 뭐냐? 최고하지 않고 얘는 최고하죠. 이런 차이점. 주식 인수 하자 청약서 요건 훈결 차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치유되지만 등기 우리 치유된 되잖아요. 하자가 치유되지만 얘는 증자 자본 증가 변경이면 이건 몰라야 되고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변태 설립사는 정관 기재하기 뭐야 정관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정관 기재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요합니다. 이 검사만 필요하고 이게 차이점이죠. 검사만 하면 돼. 예. 주주가 되는 시기는 등기 후 얘는 돈 낸 다음 날부터 이런 것도 기억합니다. 이길 죽음 납입 이길이란 말은 돈 낸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됩니다. 자, 청약서의 사용주의, 청약서에 의한 청약, 청약서 또는 신주 인수권에 의한 청약 두 가지 안 됐죠? 얘는 신주 인수권 증서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표시 부정 상계 불가. 이제 이건 이제 치워야 되겠네. 이게 상계 불가가 아니라 상계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제.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요거 제가 이제 형광펜 칠한 거, 이거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규 발행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마감 발행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급하기 때문에 여기 마감 발행한 데 있죠. 인수된 주식만 가지고 한다. 왜? 돈이 급하니까. 근데 우리 설립 시에는 그런 게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미인수의 경우 우리 마감 발행이죠. 마감 발행. 마감 발행이라 하는데 회사 설립 시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가 인수, 납입돼야 하는 자본 확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해서 신주 발행 시에는 계획된 발행 주식이 미달되더라도 기일 내에 인수 납입된 주식만 발행하고 미인수, 미납입분은 포기하고 발행할 수 있다. 아우, 이게 마감 발행이다. 알았죠? 왜 그렇다고? 급하다. 예. 왜? 휴가. 왜? Why? 왜? 급하다. 음. 뭐가? 돈이 급하니까 자본 조달할 거 아니야. 돈이 남는데 이런 거 하겠어? 안 하지? 음. 자, 컨퍼런스. 납입 기일까지 인수 또는 납입되지 않은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남게 되고, 이사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 인수 및 납입되도록 하여 자본 확정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대해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 부여한 점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했던 거야. 아까 했던 거. 그 박스에서 했던 거. 설립 시 자본 충실 책임은 뭐였어요? 인수 담보, 납입 담보 부담하는데 그러나 그러나 신주 발행 시 신주 발행 시에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 담보만 부담한다. 음. 그 뜻이야. 이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네. 자, 되는 시기는 납입기일 다음 날. 다음 날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음 날 한자에서 이길.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설립시는 설립 등기 시부터 된다. 예.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주권이 나올 거 아니야, 양도하면. 신주의 효력 발생 후에는 주식 양도가, 신주의 효력 발생, 주주가 되는 시기, 돈 낸 다음날부터 양도가 가능하지만 주권 발행 전에 그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 회사는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 완전 중요하죠, 이거는 뭐. 그래서 보세요. 신주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지체 없이 주권 발행이 강제됩니다. 이때 지체 없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6개월 이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기다려야 된다. 우리 설립 시 했잖아. 설립 등기 시후 6개월. 그리고 뭐야? 이 주식 양도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 신주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양도 가능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6개월 이내 되는데 주권 없이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지만 어떻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말. 알았죠? 그럼 뭐야? 돈 낸 다음 날도 주주가 되면 6개월 안에 기다려야 돼. 주권 나올 때까지. 주권 나오면 주권을 교부하면 되는데 안 나오면 그런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음,
6개월이 경과됐는데 주권을 발행 안 됐다. 이러면 주권 없이 양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을까? 이때는 할 수 있죠. 왜? 회사가 안 만들기 때문에.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지겹지 않아요? 예. 이게 설립 등기와 똑같아요. 알았죠? 예. 이게 다음날부터 이걸 설립 등기로 하면 되잖아. 예. 이거와 같은 게 뭐가 있어? 설립 등기, 다음날. 설립 등기, 설립 등기 후. 이거 신주 납입 길 다음날, 이 길은 설립 등기 후와 같은 거잖아. 예. 자, 이거 아시겠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에 이제 등기를, 이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주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변경 등기의 부수표로 신주 인수의 무효 취소가 제한됩니다. 등기가 되면 그럼 효력은 이때 발생을 하지만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등기는 왜? 공시하기 때문에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신주가 하면 주식수가 늘어났잖아. 그러면 바꿔야 되겠지. 변경 등기의 부수적 효력은 무효 취소가 제한됩니다. 알았죠? 예. 인수담보 자본 충실 책임, 예, 납입 담보 책임이 없어요. 그 무슨 책임만 있다고? 아까 했어. 인수 담보 책임만 부담하고 납입 담보 책임은 없다. 지겹죠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신주. 아까 자본 조달과 관계 없는 주식이라 했죠. 예. 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 배당, 전환, 신주 사채, 합병 이게 전부 다 언제요? 주주 되는 시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특산 신규 발행으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부하는 게 이런 종류를 이런 종류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십니다. 너무 흐리죠? 네,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이제 연두색이 눈의 피로를 좀 많이 줄입니다.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액면 미달 발행.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할인 발행이라. 네. 자, 보시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원하기 위해서 액면 가액 이하로 발행 가액을 정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 발행은 설립 시에는 금지됩니다. 아까 요 때는 된다 이 말이에요. 417조에서 알았죠? 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설립 시에는 안 돼, 이거. 액면 미달 발행 안 돼. 요 때만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이다. 음, 1,000원이다. 그럼 뭐야? 발행가는 주주에게 발행가액, 주주에게 받는 돈이다. 주주엔 그래서 이 액면 액면가와 같게 받거나 우리는 더 크게 받죠. 그래서 우리 2,000원 받아 주주에게. 그럼 주가는 주가는 시중의 가격이지. 이거 얼마 있어? 10,000원 하겠지. 네, 10,000원. 그래서 이거 또 설명을 또 해야 돼요. 같거나 이 표시가 뭐야? 아이, 이 액면가를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아파트 청약할 때 아파트 이제 아파트 이제 최초의 분양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첨되면 그분들이 아파트 올라갈 때 이제 원자재값
예를 들어서 1,000,000원,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누구에게 이제 조합원이나 분양자에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그럼 한 5억 받죠. 예. 그 이게 주가는 뭐야?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거. 5억 더했어요? 그럼 뭐 10억 뭐 이렇게 하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액면가와 발행가는 같아야 돼. 아니면 발행가가 더 커야 돼. 근데 액면가가 이렇게 더 커. 이렇게 더 커. 이렇게 크다고. 음. 그래도 안 되겠지. 그래서 액면가하고 발행가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돼. 근데 이거야. 음, 이게 뭐라고? 음, 이게 이제 액면 미달 발행. 이랬습니까? 해서 설립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성립 후 2년 특별결의 법원에 인가했을 때 된다. 이해됐죠? 발행 시기는 어, 법원의 인가를 얻어 1개월 내 액면자 발행할 수 있고요. 1개월 내에 한다. 상각. 액면 미달 발행 후 3년 내에 균등의 이사로 상각했다. 메꿔 넣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걸 발행가 2,000원인데 액면가가 1,900원이다. 그럼 100원 메꿔 넣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신주 발행 유의청구는 있죠. 네. 지겹습니다, 이거. 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주주에게 발행에 의해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주주는 이 주주는 단독 주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유지할 것을 이제 유지가 뭐라 했죠? 네, 스탑 그만두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리 이사의 위법행위 유치청구가 비교해야 되죠. 위법행위 이사의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저번에 배웠습니다. 1% 단독 주주 불공정 정관의 위배 이런 것들 자의법 공권 전부 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얘는 이제 위법하고 불공정한 주주의 불이익이 됩니다. 당사자는 단독 주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청구 방법. 행사에 특별한 적이 없어요. 의사표시도 가능하고 소제기도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 하시고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심지 발행, 가처분, 금지, 발행, 금지, 가처분 이렇게 사전적 예방적이죠. 효과. 회사가 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회사는 신주 발행의 유지를 결정해야 된다. 어떻게? 예. 그만둘 것인가 이런 것들. 주주의 신주 발행 유지 청구만으로도 신주 발생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소송을 가야죠. 회사가 유지 청구를 무시한 경우 소를 제기하여 그렇죠. 일단은 이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나 가처분이 있는데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랑 이거 좀 중요시 하십시오. 회사가 유지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회사가 유지 청구를 받아 받아들이 받아들이는 경우 회사는 신주 발행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주주의 신주 발행 유지 청구만으로 절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나 가처분이 일단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나 뭐 가처분이 있는 데는 무시하고 신주 발행 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유지 청구의 의사 표시만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지 청구 그 행사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판결이 나오잖아요.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 무효가 있어요. 신주 발행 무효. 신주. 얘는 이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죠. 그만두게 하는 건데 유지 안 돼서 회사에 영향이 없다. 소송을 가라 이 뜻이고 신주 발행 무효가 됐어요. 신주 발행이 이제 무효가 됐으면 여기 보세요.
신규 발행을 유효로 전제하고 전개된 각종 법률 관계 안정을 기하고 회사를 둘러싼 다수인 간의 법률적 관계를 해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법은 신규 발행은 무효에 신규 발행 무슨 소송? 무효에 중요하죠. 신규 발행의 무효는 일정 기간 내 일정한 자에 하나여 서로서 준할 수 있도록 했다. 와, 수고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기억나시나? 기억나시나? 여러분? 뭐가 있어? 나?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기억합니다. 이거만 있어. 나머지는 없어. 이해됐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구나. 아, 이렇게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예, 불안하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효의 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이사회와 결의가 없어요. 신주 발행했다. 무효의 원인 가급적 엄격하게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했다. 문제 크죠? 발행 예정 주식 총수,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추가했다. 아, 이 말은 뭐야? 수권 주식을 추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100만 주인데, 예, 미발행 주식가 75만 주 있었죠. 그럼 75만 주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80만 주, 90만 주 했다. 그럼 안 되지. 그럼 다 합쳐 봐봐. 100만 주 넘잖아. 그럼 정관을 바꾸던가. 요건을 갖추지 않는 액면 미달. 액면 미달 자체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 현물 주체 가다평가 및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신주 이수권을 무시한 신주. 주주의 신주 이수권을 무시했다. 그럼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겠지. 불공정한 신주를 발행. 여러분 읽어봐요. 읽어봐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뭐 했대? 무효같이? 응? 심각하잖아. 심각해. 예.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을 제기한다. 알았죠? 음. 주의감. 청산이 안 돼. 주의감. 와, 주의감. 주의감. 우리 이제 주의감. 청산이 안 되고 피고는 회사죠. 이사가 재수한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 사람 말은 먼저 대표이사를 말하겠죠. 재소 기간 6개월 이내에 해야 돼. 신주 발행하고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430조는 190조를 준용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신주 발행 부여에서 주의감이 6개월 내에 한다. 신주 발행한 날로 6개월 내. 알았죠? 6개월 이내에 하고요. 절차는 190조를 준용한다고 아까 했죠? 네, 여기서 190조를 준용한다. 도대체 190조가 뭐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없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이거, 한 명 합자. 자, 이게 190조가 한 명 이제 회사가, 한 명 회사. 한 명 회사야. 알았지?
한명에서 소송도 하잖아. 무효소송, 설립무효, 설립취소. 자, 그래서 190조 판결을 해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취소의 판결은 제3대에서 효력이 있다. 아, 대수효다. 그러나 확정 판결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야. 네. 자, 이 무효 판결의 대체적 효력. 무효이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주식의 실효 및 주금 납입, 소급적 제한한다. 이게 소급표가 있다는 게 아니야. 431조 가볼까요? 다음엔 이거 다 조문을 넣어놔야 되겠네. 자,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의 효력. 신주 발행의 자, 신주 발행의 판결이 확정된 때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요.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장래 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발행된 신주는 효력이 없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결의 효력이 소급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발행된 신주는 이제 효과가 없다 이 뜻이야. 전환의 경우 회사는 지주식 그들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서 공고하고 주식물 지된 주주와 직권자 왜 직권자 나올까요? 그 담보 맡길 수 있겠죠? 판결된다. 3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효 판결과 주주한 것. 신주 발행 무효 판결 확정된 때는 회사는 신주에게 돈 받은 게 있죠. 반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음. 소표 그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겠네. 그지? 이게 소표지 아니 그 소표가 아니고 그 신주에 대한 소표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더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미리 해야 될 건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알았죠?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소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보세요. 부존재. 신주 발행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주 변경 등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데 등기만 해놨어. 그렇지? 이럴 때는 신주 발행이 외관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부존재다. 발행한 거 아닌 거야? 뭐 발행 안 한 거지.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이 있어요. 이사 통모에서 현재에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가액 차익에 대한 금액을 음, 지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사하고 짜가지고 1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해요? 80만 원 했다. 나중에 어떻게 20만 원 채워 넣어야 한다. 이게 바로 불공정한 가격 인수한 자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뭐 개념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고 알았죠? 음, 뭐 합병하면 합병 위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3주차 얘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